자, 2023년 5월 8일, 5월의 둘째 주 거래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 종목 매매를 했고요. 항상 한 종목이라도 원하는 수익률이 올 때 가급적이면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매도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공매도 수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가져온 종목, 뭐 2023 섹터에서 가져온 종목인데, 이 중에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들, 바이오니아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네이크 머티리얼도 조금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위에서 하락을 했다고 해서 꼭 굳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위에서 뭐 4%, 3%, 7%막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종목은 2023 섹터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종료를 시키는 게 낫습니다. 삭제를 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 보면은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나요? 갔는데 장막판에 낙화수처럼 떨어지기 어려운 뭐 그런 장이 있었던 것도 같고,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냉철하게 매매를 하면, 그래도 조심하게 매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침장에 상한가 같은 종목, 그리고 2023 섹터에서 갖고 왔던 종목, 이 중에서 종목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특별히 클릭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신호들, 아니면 이렇게 인포스탁 섹터 그룹에 제가 섹터 체크했던 종목이 그래도 여러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냐 없냐, 그 차이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제가 대단한 매매를 해서 승률이 높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그냥 눈에 보이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진다, 오늘 좀 돈이 들어오는 섹터 같다, 섹터 이름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섹터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섹터를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내렸죠. 오히려 성우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출렁출렁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아침장에 순간 체결창도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어 패션부터 시작을 해서 테마가 상승군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출랑출랑 할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너무 세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게 떨어져도 어느 바닥권에 도달을 한 다음에 V자 반등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섹터 이렇게 봤을 때 지지 섹터가 7,225원에 요만큼에서 살볼만 하네요. 2% 3% 정도는 먹을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 같은 종목은 좀 조심을 할 필요성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침장에 흐름이 괜찮은 종목을 위주로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라운텍, 현대무맥스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자, 이렇게 레이크 무아트리얼부터 순차적으로 애경케미칼, 성문전자, 에코바이오, GNC에너지, 인성정보는 아직 체결 전이고, 이 종목 바이오니아는 계속 내리고, 현대무맥스 괜찮네요. 현대무맥스가 이렇게 해서 상승, 거래량 상승, 라운텍도 괜찮고 에코플라스틱도 괜찮네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일정한 거래량, 어제 최고 거래량 종가를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어제 오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섹터군의 상승군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흐름으로 체킹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그래도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그런 걸 확인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해 볼게요. 이렇게 공매도가 어제 많았던 종목, 전일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은 상승을 해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주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장에 자, 라운텍 볼게요. 라운텍 보니까 벌써 어제의 이 부분을 전체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상승분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위로 당겨서 11,270원에 매매를 했는데 와, 좀 일찍 산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이크로 LED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이런 관계된 광전자 17%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2등주인 라운텍이 슈팅을 하고 있죠. 어제 시간에서는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괜찮네요.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면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섹터군이 1등주인 광전자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렁출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일찍 산 감이 있는데 너무 일찍 샀죠. 좀 출렁출렁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다릴 필요성도 있는데 너무 일찍 산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섹터가 죽진 않았고 출렁출렁한 부분도 있고 순간 체결창에는 아무 의미는 없지만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참고 있고요. 지금 보면 손실이 한 1% 정도 손실 구간인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침장에 이렇게 윗골이 잡히면서 상당히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딱 요때 샀어야 되는데요. 11,170원 요쯤에서 샀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산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윗꼬리 아침장에 첫봉이 이 윗꼬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주저스럽더라도 좀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그런 습성을 기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슈팅하고 있네요. 자, 이게 광전자가 1등주가 조금 슈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슈팅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딱 봐도 섹터군이 상승군에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섹터군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 좋네요. 예, 슈팅군이 상당히 힘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테마군이 상당히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봉도 상당히 윗꼬리가 없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단순히 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슈팅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2.5% 정도에서 매도를 내놨더니 다시 또 윗골이 잡히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길래 일단 취소하고 다시 슈팅을 할 때 한번 흐름 보고 매도하려고 잠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세 번째 봉이고요. 여기 슈팅할 때 강력하게 슈팅을 할 때 오늘의 고가인 11,6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하고 네, 매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당히 슈팅을 하죠. 그래서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 순간적인 대응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목표가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의 수익을 얻었으면 간단히 종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 시드가 이게 적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좀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보면 여러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간 위에서 그래도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나 공매도 이런 것들이 없는 종목들, 공매도 같은 종목이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슈팅을 하는 것 같고요. 괜찮은 종목들은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종목이 클릭을 했을 때 이 섹터군에
돈이 오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들이 오늘의 테마, 돈 들어오는 테마 매매죠. 테마 매매인데 이 중에서도 1등주 광전자나 라운텍이나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광전자가 상승을 하면 2등주인 라운텍이 상승을 하고, 라운텍이 상승을 하면 3등주인 누멘스가 상승을 하는 이런 짝짓기 매매, 만주님이 많이 하는 매매죠. 만주님이 매매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매매들이 그래도 오늘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놀아야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설탕주나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제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오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위적인 뉴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장에 슈팅하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섹터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그 매매가 트렌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연습 중입니다. 자, 오늘은 라운텍 한 종목 매매를 해서 3.05%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요. 아직까지 매매가 뭐랄까요,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드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드를 어느 정도 채우기 전에는 매매의 트렌드를 정립하기 전에는 아직 뭐 특별히 늘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아직도 멀은 것 같고, 아침장에 라운텍 슈팅하기 전에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1분봉이죠. 1분봉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3분봉으로 봤을 때 3분봉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3분봉 처음 봉은 양봉이지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상당히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한 부분이 있었고 상승하는 슈팅이 있었을 때 매도를 했는데 조금만 더 손가락을 늦게 저거 했으면 그래도 한 6%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 라운텍 17.2%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6%대에서 샀는데 저도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고 10%대에서 팔았는데 그 뒤로도 14%대까지 4% 이상을 급등을 했던 거 보면 종목을 잘 선출을 한 것 같고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 뭐랄까요? 제가 뭐 딱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테마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뭐 전일 공매도가 많았던 바이오니아 같은 거는 하한가를 가는 거죠. 그리고 전일 공매도가 많았던 네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둔화됐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은 2023 섹터에서 삭제를 시켜라. 그리고 전일 이렇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서 뭐 시간위에서 전일 시간위에서 1%대 하락을 있던 1%대까지는 하락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2%, 3%, 뭐 7%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위 하락분은 가급적이면 2023 섹터에서는 삭제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우전자 한번 볼게요. 성우전자 같은 종목도 아침장에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눌림목이 존재를 한다. 그 눌림목 존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에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할 거냐라고 조금 컨택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분홍색 선, 핑크색 선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일 400봉 이상의 최고 거래량의 종가인데요. 요렇게 하락을 할 때는 안 보고 있다가 주황색 봉 밑으로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내려가서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상승군으로 들어올 때, 요런 신호가 올 때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종목이 어떤 이 황금색, 아니, 그
주황색 선 위에 있을 때는 안 쳐다보고 있다가 종목이 계속을 하락을 하고 이 주황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승을 할 때, 그때 요거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사 먹는 거고요. 한번 사서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다가 이 주황색 선을 뭐 이렇게 좀 다진 다음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지고 나서 돌파를 못하면 매수를 않는 거죠. 그렇게 한번 쳐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잡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만 노를 때도 있습니다. 요 선 위에서만 노를 때도 있기 때문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이 매매의 법칙이 무슨 대단한 매매의 법칙도 아닐 뿐더러 요게 뭐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선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요런 선, 요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있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중심선을 터치를 하고 이 중심선에서 돌파가 왔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라라고 하잖아요.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심선 돌파를 할지라도 여기서 중심선 돌파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좀 어느 정도 눌림목 발생했다가 돌파를 할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 뭐 이런 게 100% 법칙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뭐 눌림목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필요하냐? 성우전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눌림해서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 상따 잡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 종목이 요쯤 됐으면 눌림목이면 여기서 상한가로 바로 가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엄청나게 10% 20%대까지 하락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얍삽한 사기성 매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 조금 안정화된 매매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100%뭐 매매 법칙은 아니지만 내가 컨택한 종목이 오늘의 주도 테마군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주도 테마군에 속해 있다면 어느 기준점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기준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예 매매를 않고 있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또 오늘 따따따따 주절주절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